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빙하. 트럼프가 온다, 요게 오늘 영상의 주제인데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란에 미사일 쐈잖아요. 중동 정리 끝났고요. 러시아 관세 100%,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까지의 관계 정리 중이고요.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올 건데 중국에 왔을 때 한국은 여기에 말려 들어간다. 여기까지였는데 제가 앞으로 연속성 있게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시리즈에 오늘 제 새로 나오는 책 펀딩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래 링크 있고 그 옆에 소개 영상, 펀딩 소개 영상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펀딩 참여해 주시면은 펀딩 참여해 주신 분 조남이 책 앞에 같이 나가요. 이제 감사하죠. 네. 제가 지금 세계 정세 돌아가는 거를 최대한 제 딴에는 가능한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다들 현대인은 바쁘잖아요. 더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란 정리했죠. 이란 정리할 때 원래 중국이 끼어들 수 있는데 중국은 약을 뿌려놨었죠. 이 관세 같은 걸로 많이 눌러서 시진핑 얘기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제 원래는 우크라이나를 누르라 그랬는데 안 돼가지고 러시아 관세 100%, 그리고 그 전에 유럽 가서 나토 가가지고 약을 뿌려놨고요. 여기 아직 정리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끝판왕이 중국이에요. 왜 중국이 끝판왕이냐? 세 가지입니다. 트럼프가 이거는 대통령 될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중국은 무역 흑자 적자를 따졌을 때 미국을 대상으로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요. 그러니까 심지어 트럼프는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중국이 미국을 난도질하는 걸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물론 제 의역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중국 뭐 있죠? 마약. 마약 때문에 미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도대체 왜 생긴 오해인지 모르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도 안 하고 심지어 술, 담배도 안 해요. 청렴한 사람이에요. 근데 왠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약 했을 것 같다는 분들이 은근히 계시더라고요. 전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런 게 스테레오타입 아니에요?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마약이 미국을 정말 심하게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통해서, 물론 멕시코 뭐 이곳도 있지만 제가 시카리오 영화 얘기한 적 있잖아요. 중국 펜타닐이 진짜 극악하거든요. 요거 잡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부정선거. 오늘 얘기하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끝판왕이에요. 중국과 미국이 전쟁 중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중국을 마지막에 해야 될 이유가 사실 더 있습니다. 뭐냐면 시진핑 정권이 무너지거나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때 중국이 대만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 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중국이 대만을 치면은 사실 데미지가 제일 큰 거는 미국이에요. 왜 그러냐? 정치적, 경제적으로 볼게요. 중국이 대만을 치면은 트럼프는 경제적, 정치적 데미지를 다 먹어요. 그렇잖아요. 전쟁이 누구 때문에 났냐부터, 그리고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미국 시장이 타격을 제일 많이 받겠죠. 물론 살아남겠지만 경제적 데미지는 뭐 사실 지금 계산이 안 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데미지도 크겠죠. 중국은 뭐예요? 중국은 미국보단 덜해요. 왜냐면 시진핑이 이미 코너에 몰렸고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데미지를 받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어쩌면 시진핑이 구사일생할 수도 있다는 게 평가입니다. 이게 위험하단 말이에요. 다른 국가를 다 정리하고 중국으로 가는 이유는 중국이 이렇게 발악할 때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약화시켜놔야 돼요. 왜냐?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상상도 하기 싫지만 중국이 대만을 먹어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굉장히. 그러면 그 전에 중국을 도울 수 있는 국가들의 힘을 눌러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늘 매일 마지막이에요. 근데 문제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중국에 올인할 수 있는 시점까지 트럼프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을 시켰다는 겁니다. 제가 이재명 정권이 하필 이 타이밍에 탄생한 것도 신기하고 사실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최악의 타이밍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지금 트럼프가 서서, 이건 칼질이 아니에요. 사방에 총질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타겟이에요. 빨간 타겟을 들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빨간색 보이면 다 쏘고 있는데 한국이 빨간색 이게 든 거예요. 지금 나 쏘라고. 그럼 무섭잖아요. 자, 그러면 한국은 여기 왜 말려드느냐? 여기서부터 약간 디테일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지금 한국이 이상한 국가가 됐다고 얘기하는 데는 여러분 정말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여러분 요새 언론사랑 데이터가 되게 넘치는 시대고, 저도 지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원문으로 된 것도 한국어로 번역이 다 돼 있고
원문이 돼 있어도 제가 원하면 전 어쨌든 읽어요. 제가 원하면 애를 써서 읽고 다 이게 모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정말 특이한 게 아니라 마치 프랜차이즈 있죠, 여러분. 프랜차이즈 간판 똑같잖아요. 맛도 똑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국에 있었던 일이라는 게 소름이 돋는데 이게 언론이 다루질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부정선거 있잖아요. 지금 의혹 제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디펜스를 해드리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팩트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정신병이 아니에요. 정신병자 취급하는 분들이 심지어 있어요, 한국에. 이 부정선거, 이 시스템이랑 그 회사랑 이게 다 존재하고요.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부정선거로 바이든한테 한번 졌기 때문에 문제를 삼아서 여기까지 온 거지, 원래 트럼프도 이걸로 완전 골로 갈 뻔했어요. 그때 사법 리스크 때문에. 왜냐면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자기는 도난당했다라고 표현한 다음에 지지자들이 이게 모였는데 100억 간 같이 쳐들어가면서 내란죄 이거 있잖아요. 요 코스 있죠. 요게 지금 브라질 그리고 지금 대만에도 있고 예전에 베네수엘라는 훨씬 더 먼저 더 심하게 있었고 아무튼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 주인이 누군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막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요 프랜차이즈의 주인공은 중국이에요. 이 시스템이 똑같거든요. 소름 돋게 한번 해볼까요? 와, 해양사고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저도 제가 학생들 가르쳤잖아요. 그 제가 개인적으로 좀 그래요. 제가 이제 그날 어쨌건 해양사고 그거 진상규명 조사해가지고 10년 가까이 8년 했어요? 9년 했어요? 몇백억인가? 어쨌건 진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진상규명한다고 사람 쓰고 팀 쓰고 이거저거 다 써가지고 수백억 천억인가 거의 가까이 써가지고 10년 가까이를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고 결론이 뭐예요? 무죄, 아무것도 없음. 해양사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얘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어쨌건 누군가 못 구했고 다 잘못했어요. 아는데 해양사고라고요. 국민들 세금이랑 가슴만 오랫동안 아팠고 누군가는 꿀을 빨았어요. 이거 인정합시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 지금 이태원에 사고 있었죠. 이거 지금 똑같이 또 갑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태원 사고 왜 났는지 하여튼 이거 성역화 시켜놔가지고 이 사람들이 얘기해도 되는 건데 원래 물론 제가 고인을 제가 그런 인간입니까? 필요하면 보상을 받아야 되고 진상규명을 해야 되겠지만 정도란 게 있고 이게 방법이란 게 있는 건데 이태원 사고의 원인은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사고에 대해서 판타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누군가 배후에 무슨 세력이 있었다. 예전에 해양사고 뭐라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무당을 끼고 빌어가지고 바다에다가 애들 몇 명을 갖다 바치면은 대통령을 더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 만약에 이거 제가 이상해 보이면 정신병자라고 적으세요. 근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제 이름 걸고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그냥 가만히 있다 들었는데요. 학생들도 하던 얘기예요. 이럴 때 애들이 수업 시간에 저한테 드립친다 그래가지고 그네야 엄마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게 돌았어요. 그걸 누가 공작했겠어요. 누군가 뒤에 있어요. 그리고 누군지도 아마 아는 분들 되게 많아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 서열 5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설계자가. 근데 이 사람이 프랜차이즈처럼 중국이 개입된 국가는 지금 다 똑같아요. 사법권 장악하고 헌법 장악하고 그리고 대통령실 예산 삭감하고 그리고 재난사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계속 밀어붙이고 일을 못하게 하고 똑같아요. 공통점은 뭐냐면 국가가 돌아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가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 이게 중요한데 이거를 하는 사람들은 왜 할 수가 있냐면 사회주의가 제일 중요하고 사회주의가 정말 진짜 시스템이라고 광신도처럼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자유는 그 다음인 거죠. 그러면 트럼프는 중국을 치면서 뭘 봐야 되냐면 이 부정선거를 누가 뒤에서 조정했고 뭘 통해서 했고 여기에 누가 가담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한국이 말려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려워요. 이 과정 모두 다 했을 때. 지금 모스탄 대사가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한국은 지금 중국이랑 엮인 부분이 되게 커요. 보세요. 마약 문제, 펜타닐. 한국이랑 별 상관없는데 부정선거는 한국을 통했다는 증거 자료가 몇 개 있어요. 이미. 미국의 부정선거조차도. 한국의 부정선거는 아예 자료가 있고요. 그러면
중국의 부정선거를 털 때 한국이 걸리는 거예요. 중국이 아까 세 가지가 뭐였죠? 무역 흑자 적자, 그리고 마약 문제, 그리고 부정선거인데 마약이랑 그리고 무역 흑자 적자는 별개고 부정선거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세 협상은 별도예요. 근데 관세 협상은 별도인데 중국에 붙을수록 중국이랑 비슷하게 매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으로 붙고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스타일대로 살살 눈치 보고 있긴 한데 그래서 부정선거가 핫 이슈예요. 근데 문제는 부정선거가 이재명 정권한테 엄청나게 예민한 이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 모스탄 대사한테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면으로 붙으면 쪽도 못 쓸 거면서. 왜냐면 모스탄 대사는 그렇게 우스운 사람이 아니에요. 애시당초. 제가 띄워줄 이유도 없고요. 그럴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발악하는 걸 봤을 때 뭔가 무섭구나. 그리고 뒤에 누가 있구나.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인지하는 뭔가가 있구나. 저는 이거를 지금 발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엔 중국인데 그 다음을 보셔야 됩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중국이랑 엮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은 진작에 잘 해결이 돼서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의 철강 사업이나 한국의 조선 사업 그리고 지금 방산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방산도 믿을 수 없는 국가한테 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과연 몇 개나 살아남을까. 미국이 지금 한국의 반도체가 꼭 필요하니까 이거는 갖고 가는데 철강은 일본 쪽으로 이미 기울었고 방산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놓은 걸로 버티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조선도 조금씩 뺏기거나 나눠 먹거나 정말 모르겠습니다. 답이 안 나오는데 우리한테 남는 거라고는 중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관세 협상 외에 일단 친미로 갈 수도 없고 친중인 것도 인지해야 되지만 부정선거가 이슈화가 될 때 한국이 또 시끄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뇌피셜이 아니고요. 트럼프가 얘기한 거고 트럼프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알아두시면은 세계 정세가 돌아가는 걸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테니까 저는 좀 이렇게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도움이 되신다면요. 제 생각이 있는데 전 최선을 다하고 도움이 돼야죠. 도움이 되신다면 댓글을 부탁드리고요.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날씨가 변덕스러우니까 건강 챙기시고요. 왜냐면 건강까지 이러면 안 됩니다. 오래 버텨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혼자 아니고 목소리 내주시고요. 제가 보이든 안 보이든 함께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쉽진 않네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